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이제 오민기 팀장님 뭐. 그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네. 잘 되면 네. 휴가 보내주던데 예, 예. 저희도 미리 보내주시면 네. 시청률 올리겠습니다. 저희는요, 휴가를 보내드리면 돌아오질 못해요. 왜요? 달리 가고 싶은데. 예, 예. 올해 휴가를 줘가지고. 저는 왜 휴가 안 물어보죠? 휴가요? 휴가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이거 끝나면 이제 계속 휴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스케줄이 별로 없어서. 아닙니다. 계속 휴가를. 화이팅 모두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약칭 코트라입니다. 코트라 나왔군요. 1962년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과 무역거래 알선,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 소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해 86개국의 126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 코트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저 지민 학생. 네, 일단 코트라라는 기업 자체가 무역 쪽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기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쪽 무역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기업이 참 좋고 취업계 서울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공기업이면서도 무역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상국장님도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저는 왜냐면 이게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쵸, 예. 코트라를 잘 몰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카드라는 아는데 예, 예. 코트라는 카드라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카드라는 제가 항상 하니까 카드라를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코엑스의 공기업 박람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트라도 가봤는데 줄이 상당히 길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취준생들이 공기업 그리고 특히나 이 코트라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느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코트라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난 1년간 2만 1,3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연관어를 무역, 기업, 해외, 시장, 수출, 중국, 경제 지원 업체. 뭐 역시 기업과 무역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보였고요. 이제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순인데 보면은 채용이라든지 연봉, 뭐 청년 인턴, 입사, 스펙 이런 단어가 많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회사 연봉은 어떤 정도인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이 코트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관 검색어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해외 영업을 많이 꿈꾸는데 공기업들이 사실 내수 사업을 많이 하죠. 근데 코트라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7년 하반기 실사원 채용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번에 5급 통상직 채용이 있고 두 자릿수로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어학 기준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토익 850점 및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 160 또는 오픽 IH 이상이면은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필기 시험은 영어하고 경제 논술이 있는데 영어는 이제 공익 그 영어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논술. 그러니까 어학만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합격하게 되면 2차로 이제 인성 검사하고 이제 공기업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신체 검사를 같이 받고요. 마지막 3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영어 회화 테스트를 받고 또 그때 면접을 봐요. 또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중어, 서반어, 포어, 아랍어 각기 본인이 선택한 언어에 대해서 쓰기 능력 평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채 전형이 좀 까다로운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 의견을 들어볼 건데요. 우리 공부방 또 잘 다녀왔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 어땠어요? 네, 일단 더위 속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토론하는 게 참 좋네요.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고생 많이 하셨다. 알겠습니다.
아, 요즘 친구들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코트라에 대한 이야기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모였는데요. 토론을 하나요? 찬반이 있어요? 찬반은 없는데 네. 뭐 취업에 관련돼서 이것저것 얘기해보는 시간?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원에 매주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네. 옆에 손님이 오셨는데 네, 맞아요. 저희 손님을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가천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네. 이번 방학 때 우연치 않게 인턴을 하게 돼서 지금 2달 동안 인턴을 하게 된 인턴하고 있구나. 이건희라고 합니다. 이건희? 이건희. 본명이 진짜 이건희? 아, 진짜요? 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요번 주 기업 주제로 선정된 기업인 코트라, 코트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들? 아니 코엑스나 이렇게 삼성역 가면은 코트라 붙어 있잖아요. 그 그렇죠. 표지판에. 그래서 네. 그거 지나가면서 좀 많이 봤죠. 네. 그 제가 지나가면서 삼성역으로 어떤 데일까 무역 쪽으로 똑같을 수도 하는 있지 않습니까? 데라고는 알고 그냥 좀 있는데 디테일하게는 몰라가지고 어떤 데일까 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네. 처음으로 가본 채용 설명회가 코트라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 어? 코트 입고 코트라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라인. 라인. 면접장에서 저런 얘기하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채용 설명회마다 분위기가 있잖아. 코트라 딱 들어갔을 때. 코트라 갔을 때 저는 딱 공기업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코트라는 어느 분야의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할까요?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채용 설명회 갔을 네. 때 외국어 특기자분들이 굉장히 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학 점수뿐만이 아니라 좀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뭐 회화 가능하신 저도 그때 당시에 왜 지원을 못했냐 생각해 보니까 어학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에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어렵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옛날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고 지금도 이렇게 제 친구들을 봐보면 본인 지민이도 그렇잖아. 네, 저도 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좀 편안하게 압박 없이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트라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이고 그러고 심지어 공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외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생각 자체가 약간 자유로우면서도 좀 국제적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상반되는 것 같아. 어떻게 뭐 외국 나가고 싶고 이런 친구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런 친구들은 되게 자유분방하잖아. 맞아요. 근데 코트라라는 기업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조금 딱딱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코트라가 이제 공기업, 이제 무역계 삼성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역시 삼성 좋아해. 맞아, 무조건 삼성에 삼성이야. 대해서 무역계 삼성인데 제 선호도는 최강이죠. 그렇군요. 선호도는? 이제 무역회사 공기업 중에서는 여기가 거의 최고라고 다들 얘기를 해서 주변에서 근데 제 친구들도 이제 국제무역 쪽 과를 가지고 계신 친구들 중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뭘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다 코트라를 1위로 잡더라고요. 맞아요. 1위로. 워너비지. 네. 근데 막상 여기 일로 들어갈 얘를 때는 나가면 또 싫을 것 같은데. 외국어 능력이 좀 가장 중요한 능력인가? 아니면 그쪽 특기자를 많이 뽑아서 그런 건가? 아니, 나는 근데 취업에 있어서 가장 좀 불만인 게 네. 그 영어를 써야 되면 영어를 봐야 되겠지만 쓰지 않는 직책을 뽑는데도 맞아요. 영어를 좀 무리하게 많이 그 인사 직군에 있으면 평생 그 외국 나갈 일이 전혀 없거든? 근데 네, 영어를 맞아요. 보더라고. 아니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한국 공기업인데 불구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요거가 전 되게 굉장히 이색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지민 양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약간 그런 게. 일단 공기업 하면 이미지 자체가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무역 쪽이라고 하면은 약간 다른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돼야 되고 약간 실적 위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형태라는 이미지가 무역 쪽은 강한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상충이 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조금 공기업 하면 편하게 잘릴 위험이 없는 것도 네.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거와 또 무역 이 사이의 관계가 조금 자유로우면서도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코트라의 한간에 떠도는 소문. 예.
언제 어디서건 잘 먹고 잘 사면 좋다고 카드라. 예, 우리 코트라의 카드라. 예, 코트라에 입사하면 근데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어느 회사랑 거의 그렇죠. 어느 회사나 다 아닌가요? 적응력이 그러니까 뛰어야죠. 이제 코트라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그런 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이미 영업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이 요긴한데 국내 어떤 중소기업들은 이런 도움이 없으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흥 시장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보다는 그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매칭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논술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그러면 인도의 로컬 경쟁 기업들은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외 영업사원다운 그런 느낌을 보죠. 그러니까 그건 적응력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트라가 공무원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자질을 회사에서는 더 많이 원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워너비 기업인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이 2,644만 원이네요. 신입이 2,748만 원, 대리가 3,777만 원, 과장 5,215만 원, 부장 5,306만 원. 그 외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있죠.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국이요. 예, 우리 코트라의 핫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코트라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하이파이브데이, 샵 복면가왕입니다. 복면가왕? 예, 복지를 말할 것도 없고 이벤트도 많아서 사내 분위기가 짱이라고 합니다. 우리 2달에 한 번씩 아침마다 사장님과 이사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간식을 나눠주는 하이파이브 데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사님하고 사장님이 이게 직원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으로 줘요. 예. 그리고 2016년 창립 기념일 때는 복면가 우리 행사가 열리는 등 직원들의 활기를 복돋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듣기만 해도 뭐 굉장히 재밌고 활기찬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진짜 제가 또 말하지만 일반 공기업과는 제가 생각하는 기업과 너무 지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분위기 네. 차이가.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좀 해외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하이파이브 데이 이런 거 그게 그렇게 사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그 약간의 스킨십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마음이 열리는 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원들끼리 좀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이파이브를 할 때 여기 10,000원짜리 하나 붙여주면 좋은데. 그럼 진짜 기분 좋지. 네. 좋을 텐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명절 때 대보면 그 회사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계약직까지도 똑같이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거 복지금도 챙겨주고 이런 게 좀 따뜻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좋지 않은데 노사 간의 어떤 균형 있는 그런 모습도 보기가 좋고요. 일만 하면은 회사에서 나머지는 다 지원해주겠다는 경영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에게 적극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회사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장 좋은 건 이제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코트라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게 사실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대우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우가 좋다는 건 그만큼 좀 일을 많이 시킨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만약에 민영화시키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걸 공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트라가 지원하는 이 사업을 만약에 민영화시키게 되면 코트라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렇게 돈 되는 사업에 시장에 집중하고 그런 보고서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은 뭐 봉제 공장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뭐 공기업은 뭐 편하니까 코트라가 편하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나름대로 그 실적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근무 강도라는 거 뭐 공기업이라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그때 뭐 처한 비즈니스 상황 또 뭐 보스의 어떤 기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공기업이 편해서 내가 입사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일자리 창출, 샵 인재 무역입니다. 국내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인데요.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국내 인재를 해외 취업시키는 이른바 인재 무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코트라의 일자리 창출 사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국내외 어떤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취업 지원 전담 조직인 글로벌 일자리 사업단을 일자리 사업실로 일단 확대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핵심 기능이 어떤 무역 투자를 지원한다든지 이거와 연계된 일자리의 전략을 좀 수립하고 해외 일자리 발굴, 그다음에 취업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일단은 좀 본인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 저변 확대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기업에서 이제 한국인들을 많이 지금 요즘에 취업을 해가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코트라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국인이 한 5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어우, 꽤 많네요. 외국인 중에서는 한 6위 정도 기록인데 여기서 이제 코트라가 더 많은 일자리를 연계해주기 위해서 지금 뭐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한국 인재 채용 세미나 이런 거를 이제 일본 지역을 돌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와 일본에 있는 회사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우리 인재들은 또 코트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인재가 그 해외로 나간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도 좀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홍 쌤께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해외 취업에 도전했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일본에 한번 면접 보러 갔었는데 일본성인데 근데 약간. 그죠, 일본 사람의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3년차 여기서 면접 3번 보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 현지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비행기표하고 호텔값까지 갖고 제가 가서 저는 이제 떨어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최근에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탈리아인이에요. 네. 그리고 국적도 이탈리안이고 본토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대학원을 마쳐서 한국어를 곧잘 하는 친구고 언어도 한 3개국어 정도 하는 친구죠. 근데 여러 번 면접을 봐가지고 이번에 대형 건설사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왜 이 친구가 어찌 보면 한국어도 곧잘하고 어학 실력이 그렇게나 다변화돼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가 지금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든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취업이 되겠지? 제가 보면 해외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는 친구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요. 여기서도 취업이 충분히 될 만한 친구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요. 해외 취업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도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면서 또 다른 선택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영어권 국가가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에 파견이 되면은 굳이 영어가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막 영어 실력이 막 엄청나게 높거나 그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 언어만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내가 독일어를 잘한다? 그럼 내가 독일 바이어를 만나서 독일어로 얘기를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될 때가 아니라 양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영어로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다. 그러니까 기본 스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마이너라는 베트남어라는 좋은 칼날이 있어요. 그런데 칼 자루가 끼워져야 돼요. 그게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코트라의 근무 행태를 보면 내가 어떤 지역에 파견을 갔다고 해서 거기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단 말이죠. 그럼 순환할 때마다 그 베이직이 되는 게 이제 영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면접에서도 영어 테스트를 따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점 이런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모든 영어 시험이
그렇거든요. 방송 보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피킹도 등급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스킬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도 이게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등급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접장에서 영어를 시키는 케이스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트라 정도 가는 친구라고 하면 당연히 어학 실력이 좀 밑바탕에 갖춰져야 좋은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로테이션이 된다고 그때 들었어요. 해외 근무를 할 때. 근데 그 기준이 뭔지, 파견 국가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한 2, 3년, 또 해외에서 3, 4년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트라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나라, 그다음에 좀 쾌적한 환경, 뭐 유럽이라든가 미주권, 뭐 호주 이런 데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80여 개가 넘는 나라에 가야 하니까 오지 국가에도 누군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트라 정도 입사가 가능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나 LG상사나 삼성전자, 물산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그 이미지만 바라보고 갔을 때 여러분들 어학연수 갔을 때, 교환학생 갔을 때 그런 느낌만 보고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후회하게 될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엔 여러분들 연수를 잘 안 가니까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서 입사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코트라의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민 씨. 네. 요즘에 그 한미 FTA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재협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이야기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춰서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 지민 학생이 얘기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네. 그런 시류에 맞춰서 우리 코트라는 어떤 전략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일단은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쪽에서도 저희한테 원하는 게 있고 저희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원하는 거를 넓히지 말고 원하는 거 한두 가지만 목표로 해서 전략적으로 무역을 시도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필수적인 조건에서 이득을 우리나라가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국내 산업 중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해외에 좀 딱히 소개하고 싶은 뭐 분야가 있을까요? 상품이나? 정재면이 아니거든요. 없나요? 웬만큼 다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히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새로운 상품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네, 시장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편했습니다. 아니겠네요. 불편했어요. 엉망이네요. 그 지민 학생 아마 뭐 코트라 생각이 없었으니까 면접을 뭐 이 정도로 봤겠지만 그 여기 정도 가는 친구들은 평상시 이제 경제면 그리고 국제면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읽어왔던 친구들이거든요. 한미 FTA 무역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코트라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이제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제조업은 제조업.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한 2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보호무역주의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팽배해지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대미 한 28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 420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만약에 횡전개가 되게 되면 향후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해야 될 중간재와 자본재 매출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이라는 건 요즘 이제 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동조화
동조화돼 있어요. 그러면 코트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체적인 전략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자국 산업이 이제 어떤 제품을 어떤 지역에 어떤 전략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각기고 수많은 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코트라 입장에서는 이런 FTA 제협사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횡정계가 다 그러니까 일거리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일거리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앞으로 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관찰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글로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경제가 동조화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하면 영어가 좀 부족해도 영어라는 건 공부해서 금방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단연간에 여러분들의 신문 독해라든가 독서가 결집되어져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취업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트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민 학생 좀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일단 공기업이면서도 무역을 다룬다는 점이 가장 특이하고 매력 있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뭐 빠질 수 없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채용도 넓어지고 있고요. 공기업들의 채용들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코트라 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기업들의 인턴 채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의 이런 어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 채용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 인턴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내가 이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역량을 채워 넣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전환이 어차피 안 되는 걸 알면서 여기가 타이틀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은 공기업이니까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하반기 공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준비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공기업 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NCS가 되거든요. 그러면 NCS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8월까지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꼼꼼히 진행을 해야 하반기 때 공채가 늘어날 공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